네, 매주 수요일 찾아오는 여러분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우리 또 배상훈 프로파일러 모시고 베프의 촉 하겠습니다. 자, 주간 사건 사고 소식을 알아보는 수요일의 베프의 촉 시간인데요. 일단 인사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예. 말은 지냈다고 하는데 표정은 뭐. 안 지내길 바라시는 거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지난주에 카톡을 보냈거든? 답이 안 나와. 야, 나 이런, 읽으면 좀 기분 안 좋더라고. 왜 그랬어요? 아니, 카톡을 받았는데, 아니,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왜 그랬냐면 제가 뭘 물어봤냐면, 이 배상훈 프로파일러님이, 이걸 왜 이런지 모르겠네. 왜 배상훈 프로파일러님이 웹소설을 쓰세요. 나 이제 그래서 이분을 내가 본따라서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진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웹소설이 되게 재밌어요. 한번 이름이 알려줄까요? 예. 카카오 페이지에 연결되는 거죠? 예. 제목이 뭐죠? 크라임인데. 제목이 크라임이고요. 이름을, 그러니까 책 제목을 검색하거나 아니면은 이 작가를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배상훈을 치거나 크라임 예. 치면 됩니다. 원래 이게 베스트셀러였는데 초창기에 지금은 조금 주춤한 것 같아서. 그래서 네, 내가 물어봤어요. 중간에 잘 되냐고. 이게 잘 안 되고 있어갖고 그러니까 잘 안 된다고 답을 해드리기가 애매해서. 그러니까 그때 제가 한창 잘 될 때 6회까지 막 무료로 올라가고 그럴 때 6만 몇 명이 구독자였는데 제가 어젠가 그젠가 보니까 7만 몇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한 1만 명밖에 안 늘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더 많이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이게 또 한때 좀 잘 나가다가 지금 좀 주춤하나 보다. 네. 그래서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설명도 해주고 여러분들의 한번 관심도 좀 받아보기 위해서 제가 한번 오늘에서 일부러 말합니다. 네. 이 고도의 이거 해주는 예. 거예요. 네. 카카오 페이지, 여러분 카카오 페이지 찾아가셔서요. 배상훈 치시고 무슨 책인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눈으로만 보면 안 되고 한두 회, 3회, 4회 읽어봐야지 이게 계속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잘 되면 저 때문입니다. 예. 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웹소설, 웹 디자이너, 웹소설, 그 그림 그리는 거, 웹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첫 번째 얘기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 사건 소식이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요. 그분이 참 저는 이 타임에 초창기 때 이상했어요. 이분이 대위였나요? 휴가를 받은 도중에, 이분은 그냥 인터넷도 유튜브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휴가 중에 무단 출국해서 우크라이나로 입국을 시도했던 해병대 병사가 한 달 만에 지금 체포가 됐어요. 그러니까 무단 출국 해병대원. 근데 결국 이 사람은 이제 우리가 압송을 해왔는데, 이 사람은 현역 해병대 병사인데 우크라이나로 가서 전투를 하겠다고 폴란드로 무단 출국을 했다가 한 달 만에 압송이 됐습니다. 지금 화면에 입국하는 모습 한번 나오는 것 같은데 볼까요? 네, 저 여자 아닙니다. 저 가운데에 모자 눌러 쓰고 있는 검정색 마스크 쓰는 남자입니다. 또 다른 뉴스 컷도 있는 것 같은데 왜 저거밖에 안 보이죠? 이런 것도 있고. 자, 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한번 들어볼까요? 예. 현역 해병대. 네. 일병이라고 하고요. 21일 날 사실 휴가 중에 네. 무단으로 출국을 한 거죠. 네. 왜냐면 그렇게 외국을 나가려고 하면은 신고를 해야 되는데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 없이 폴란드로 가서 폴란드하고 우크라이나 접경지대에서 얼경을 시도하다가 네. 폴란드 우크라이나 수비대원들 국경 수비대원들한테 일종의 제지를 당하고 그 근처에 있는 국경에 있는 그 피난민 초원에서 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인 유튜브 방송도 하면서 본인의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역 군인이잖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외국으로 가죠? 이게 지금은 그 연동이 안 되나 봅니다. 저도 되는 줄 알았는데 경찰들은 사실 이게 연동이 되는데 현역 군인들은 그게 안 되나 봅니다. 직업 군인들은 될 것 같은데 저도 요번에 그래서 이제 국방부에서도 이걸 좀 촘촘히 하겠다 얘기하는데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군인들은 휴가를 나와도 그 지역 이외에 딴 데 가면은 안 위수 되는 지역이 있지만은 사실 최근에는 위수 지역이라는 게 사실 의미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요? 예전에는 위수 지역이 있었는데. 자, 어쨌든 이분이 무단 출국해 있는 동안에 폴란드 현지에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단 말이에요.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휴가 중 해외로 무단 출국했던 해병대원입니다. 한국에서 군 생활을 하면 어렵고 힘들고 돌돌이도 당하고 힘든 시간을 힘겹게 보내고 있었지만 저보다 훨씬 더 어렵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심하게 탄압받는 우크라이나 소식을 듣고 전혀 행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국군의 실내 실추와 국민 여러분들께 신뢰를 끼쳐드린 점과 해병대 얼굴을 먹칠했다는 점에서는 대단히 죄송하고 남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네, 지금 저분이 음성 변조를 우리가 2번이나 시켜가지고, 왜냐면 또 혹시 모르니까, 우리 때문에 잡히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2번이나 시켰더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네요. 제가 한번 정확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휴가 중 해외로 무단 출국했던 해병대원입니다. 한국에서 군 생활을 하며 어렵고 힘들고 부조리를 당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저보다 훨씬 더 어렵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심하게 탄압받는 우크라이나 소식을 듣고 저는 행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과 해병대 얼굴에 먹칠을 했다는 점에서 제가 대단히 죄송하고 염치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해병대 얼굴에 먹칠한 건 알고 있군요. 네. 자, 어쨌든 이 사람은 자기는 너무 한국에서 힘들게 군 생활을 하고 있었었는데 우크라이나가 더 힘들다고 하길래 내가 정말 의협심이 발동해서 간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의협심 때문에 갔으면은 이런 유튜브 같은 거 하지 말고 열심히 정말 도와야 되는데 지금 남의 나라 사람이 괜히 가가지고 저렇게 얼쩡거리면 오히려 도움도 안 될 것 같고. 실제로 우크라이나 국경수비대원들의 업무를 방해했죠. 그렇죠. 방해한 거고.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의 일종의 이 스파이들이 많이 네. 준동하고 있어서 우크라이나 국경수비대라든가 이런 데 고생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목적 자체는 일견 뭐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실제의 본인이 생각하는 형태는 전혀 그렇게 되면은 우크라이나 자체를 힘들게 하는 거죠. 오히려 우크라이나를 정말 신경 쓰게 만드는 그렇죠. 거죠. 네. 다른 나라, 자기 나라 전쟁하지 않고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 결과적으로 그를 또 보호해줘야 될 또 생각이 드는 민폐죠, 거잖아요. 민폐. 예. 아유 참 왜 남의 전쟁에 끼어들어가지고 이렇게 이기적으로 행동하냐. 실제로 저렇게는 참전할 수도 없고. 네, 참전도 안 예, 돼요. 예. 왜냐하면 국제의용군이라는 데가 부대 단위로 들어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진짜 하고 싶으면 그쪽 부대 그쵸. 단위로 들어갔어야 그쵸. 되는데 전혀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민폐 중에 이런 민폐가 없는 거죠. 아니 이 사람이 딱 보니까 제가 보기에 솔직히 한 달 동안 돈이나 벌자 해서 유튜브 하려고 간 거 아니에요? 글쎄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튜브를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좀 적절하지 않죠. 왜냐하면 유튜브에는 위치가 추적이 되거든요. 사실 러시아에서 국제의용군들을 잡아갖고 그러니까 사살하려고 하는데 그런 행동 자체는 본인의 목적과 전혀 안 맞는 거죠. 그렇죠. 네. 본인은 가서 뭐 돕겠다고 하면서 전쟁 난데 뛰어들었으면서도 위치를 다 사람들한테 그러니까요. 오만 가지를 다 알려주고 사람들한테 다 나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소리 지르고 뭐야 이게 도대체가. 근데 아마도 유튜브 수익 어쨌든 조금 낮고요. 유튜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썩 잘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유튜브가 잘 안 돼서 좀 돌아온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은 있습니다. 게다가 폴란드에서 넘어오면서 웃기는 사람이네. 비즈니스석 항공권을 달라. 자리를 비즈니스로 달라는 거예요. 일반 이코노미도 아니고 자기가 돈 안 냈나 봐요. 또 공항에서 기자회견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미친 거 아니에요?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확신범으로 본인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가 사실 그 사람 잡으러 갔다가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세금이 얼마나 낭비됐습니까? 그다음에 사회적 소란, 그다음에 그 사람 잘못했을까 봐 국민들이 또 걱정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너무 뻔뻔하게 비즈니스석 내놔, 나 기자회견 할 거야. 이랬다는 게 전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 철없는 행동이죠, 사실은. 이런 경우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만약에 본인이 이 해병대에 요즘 나오는 부조리하고 군대 내에 부조리를 폭로하고 싶었으면 국내에서 양심선언을 하든 거기에 제소를 하든 이런 방식을 취하든가 그건 또 그렇고 우크라이나에 간 건 또 다른 거고 본 목적이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그동안 있으면 어디 있었냐 봤더니 폴란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원래 우리나라랑 범죄인 인도주의에 체결되어 있는 나라는 그쪽에는 이 수사력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우리들한테 넘겨주면 우리가 넘겨올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막 함부로 들어가서 사람들 찾으러 다니지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폴란드에 숨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폴란드에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넘겨줘서 이 사람을 찾은 거잖아요. DP가 가긴 갔습니다. 네. 군사경찰 파견대가 가서 근데 거기는 말은 사법권이 미치니까. 사법권이 미치지 않고 만약에 함부로 군사경찰이 움직였다간 큰일 나죠. 폴란드하고도 외교적 문제가 있어갖고 그쵸. 설득을 했나 봅니다. 네. 이 사람의 지인한테
연락이 되니까 설득을 해서 결국은 거기서 이제 신병을 넘겨받았다고 하는데 네. 이게 무슨 이 외교적 낭비이고. 그러니까 아니 왜 남들한테 이렇게 피해를 끼치죠? 이상한 사람인데 게다가 이 사람이 주장한 내용이 또 웃겨요. 자기는 군대 내 부조리를 폭로하고 싶다 이거였잖아요. 기수 열애를 당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기가 부상을 지원하는데 그게 안 됐다고 지금 화나서 이런 말을 한 거라면서요? 해병대 독특한 문화라기보다는 악습인데요. 네. 해병대는 기수면허로 돼 있는데 이제 저희 형제가 다 이제 해병대라서. 근데 해병대에서? 이게 이제 이제 상병쯤 되면은 하사로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럼 병장보다 위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기수는 낮죠. 하사 계급은 높은데 기수가 낮으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 하사 인정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시작된 거라고 하지만은 실제 운영은 그게 아니라 네. 기수열애라고 하는 건 유령 취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말하는 고문관이죠. 그러니까 선배 기수인데도 안 보이는 것처럼 해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악습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하사와 이 병장 사이에 이 서열 문제 때문에 발생했다고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군대 내에 여러 가지 악습이 총화된 것이 기수열애. 물론 이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병대 사령부에서도 이것은 분명히 없애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근데 네, 이것도 네. 필요하긴 하지만은 네. 이 사람한테는 이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예. 자, 어쨌든 이 사람은 국무 이탈죄를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이분 말고 또 하나 기억에 남는 사람이 바로 제가 좀 전에 언급했던 이근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도 뭐 어떤 남자하고 같이 나갔었잖아요. 근데 지금 소식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은? 사실 위치를 파악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건 국제요원권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 쪽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추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지만은 지금 뭐 얘기가 나오는 건 폴란드에 있다는 얘기도 있고 우크라이나에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뭐 어떤 일부에서는 일부 중에서 뭐 이제 사살됐다라는 네, 얘기도 네, 있고 네. 근데 이게 첩보 자체가 러시아 쪽에서 흘린 거라서 일종의 정보를 흘리면서 그쪽을 좀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역전보 같기도 하고. 근데 왜 그러냐? 이 사람 여기 왜 갔어요? 관종이에요? 참 글쎄요. 이제 문제는 이분만이 간 게 아니라 이분이 이끄는 집단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니까 네. 이 사람을 추종하는 팬들이 또 쭉 따라갔다가 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남의 그렇죠. 나라 지금 불행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뭐니까 정신들 차리세요. 제발 정신들 좀 차리세요. 제발. 자, 이 사람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근이 오거나 말거나 그래도 또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잘 오긴 와야 되겠죠. 일단 건강하시고 빨리 돌아오세요.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이은혜. 정말 저 이분을 그냥 사이코패스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사이코패스처럼 보이는 이은혜 씨 남편이 사망한 1시간 뒤에 영상을 만들었어요. 21초짜리. 이게 도대체 뭡니까? 당시에 이제 앞에 뒤에 그러니까 윤 씨가 빠졌던 상황, 네. 그 뒤의 상황들을 물에 빠졌던 계곡물에 예. 빠졌던. 아마 그걸 전체를 다 찍어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나오는 걸로 봤을 땐 전체를 다 찍어놨는데 네네네. 이것을 이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가평경찰서로 기억하는데요. 네. 거기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 영상을 제출한 것이 아니라 일부 이제 편집된 이제 조작이라고 하기는 애매했는데 편집된 왜냐하면 중간이 잘린. 그래서 의도가 뭐냐? 네.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의심을 받을 걸 예상을 하고 제출을 한 거 아니냐. 근데 뭐 마침 또 가평경찰서에서는 그냥 뭐 사고사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때는 먹혔는데 지금은 이제 거꾸로 자신들한테 불리한 어떤 증거가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단 이은혜 씨가 그동안 입을 다물고 있으면서 변호사 불러달라 난리쳤는데 일단 입은 열기 시작했고 변호사는 불러줬더니 나 국선변호사 싫다. 사선 선임하겠다 이러면서 가족하고 만나고 싶다 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입을 열긴 열었는데 난 남편 죽인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일단 구속이 됐다 하더라도 또 구속 만료 기간이 있는데 그게 다음 달 5일까지라서 이 동안에 혐의를 최대한 입증해야 되는 게 경찰의 난제이죠.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피의자들끼리 이렇게 말 맞추면 안 되니까 좀 분리시켜서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죄수의 딜레마, 나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죄책을 밀고 하는 이게 형성이 될지 안 될지 이게 조금 궁금하거든요. 될까요? 그렇죠. 이은혜와 존스 사이에 보통 죄수의 딜레마는 둘 사이에 신뢰? 신뢰 혹은 뭐 권력의 어떤 균형 이걸 찾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한쪽이 한쪽을 너무나도 충성심이 지배한다. 강하다. 예. 이런 경우 아니면은 약간 의심이 있다. 요거의 정도에 따라서 어떤 죄수의 딜레마를 선택할지가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떤 한번 안을 낸 거는 그런 거였었죠. 투명한 유리 앞에 서로가 신문 받는 거를 보게 하는. 말소리만 안 들리게 하고 보게는 하는 거예요. 있는 모습. 예. 근데 이걸 둘이 아니라 셋 정도로 하는 것. 보통 죄수의 딜레마를 둘로 생각하시는데 셋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내가 상대해야 될 시점이 두 시점이라고 하면 둘이 나를 불리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머리 계산해야 되는데 그렇죠. N수가 늘어나는 그게 겁니다. 너무 힘들어요. 예, 예. 복잡해져 버려. 혼자라고 하면 쟤는 내가 확실히 통제할 수 있어라고 하면은 죄수의 딜레마가 성립되지 않는, 그리고 특히 사이코패스들은 성립이 안 되는데 그럴 경우는 N수를 늘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그 N수를 늘리는 것 중에 하나는 나랑 아주 그 통제 관계가 명확히 있는 사람 말고 좀 경계선에 있는 사람을 데려다 그렇죠. 놔야 예. 돼요. 예. 그래야지 그 사람 때문에 이 관계가 다 흐트러져 버려요. 한번 충돌이 있었거나 예. 이런 사람도 있어요. 조연수 투스의 정도. 예. 그 뭐 혹은 공범이 있었다는 그 사람. 예. 그거랑 이제 마약사범. 뭐 예. 같이 여행을 갔다고 하는 그 사람.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의 친구. 뭐 도와주는 카드 쓰게 하고 예. 그런 사람이 더 사실은 다 효과적이죠.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때는. 왜냐면 틈을 내야 되니까. 우리들이 나중에 범죄 수사 이런 거 하는 거 하나 만들까요? 아니요. 쟤는 신뢰하기 때문에, 노변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우리가 죄수가 됐을 때 얘기고 내가 하자는 거는 죄수들은 그렇게 다르자고요. 저 그런 거 잘한다고요. 예. 그래도 싫어요? 예. 나 심리학 박사인데 심리학 박사 쓰는데 정말 기분 안 좋군. 이거 하나만 듣고 끝낼게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물놀이 영상 2019년 6월 30일에 이은혜가 보험금 노리고 조연수와 함께 남편을 빠뜨려 사망하게 했다는 의혹의 그날입니다. 영상 속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못 뒤집네. 무거워서. 무거워서 못 뒤집네. 진수야, 같이 가서 뒤집어. 제가 뜨는 게 신기하지 않아? 제가 어떻게 뜨냐? 자, 이 얘기는요. 이게 채널A에 나왔던 영상에서 나오는 목소리인데요. 남편을 물에 빠뜨렸어요. 그래서 이제 뒤집어서 이렇게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못 뒤집네 무거워서 못 뒤집어. 야, 같이 가서 뒤집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렇게 무거운 애가 뜨는 게 신기하지 않니? 쟤 어떻게 뜨니? 이렇게 놀리고 있는 거야. 남편이 죽었는데 되게 행복해하면서 그것도 호칭의 문제죠. 쟤. 쟤라고 하고 아주 벌레만도 못하게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윤씨를. 경멸하고 무시하는 예. 듯한 호칭이잖아요. 평소에는 피부가 닿는 것도 경멸했다고 합니다. 네, 그게 이제 남편을 대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남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이거 하나만 더 볼게요. 윤상엽 씨가 계곡 다이빙 하기 직전 21초간 영상을 검찰이 확보해서 분석 중이라는데 영상 조작 논란이 나온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잠깐 볼게요. 네, 요 시계를 보시게 되면은 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예. 실제로는 그 촬영된 건 8시 17분. 왼쪽에 있는 거.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 영상이 나온 얘기는 네. 11시 4분. 그럼 갭이 지금 2시간, 3시간 정도 차이가 나는 그래요. 거죠. 저건 뭐예요? 예, 말하자면 그러면은 실제로는 앞에 그 사고 당시, 그 사건 당시를 쭉 연결했는데 실제 영상은 11시 영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을 때 사고 당시 영상은 8시 17분 건데 예. 그거는 안 보여주고 지금 11시 5분 거를 지금 갖다가 붙였거나 제출했다는 아니면은 거잖아요. 뭐 이런 형태를 뒤에 붙였거나 이런 형태인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유죄 입증의 핵심은 당시에 밀었거나 근데 그건 뭐 밀었지 않았다고 진술이 나오니까 떨어졌을 때 그 상황에서 이 사람들의 위치, 구할 수 있는 위치에 시점이 있었는가. 예. 그것을 약간 비틀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 영상을 이은혜 씨가 스스로 검찰에 제출을 했답니다. 이 조작 영상을. 이쪽과 이쪽을 3시간짜리를 한쪽으로 붙여버린 거죠. 근데 그런 거를 검찰이 못 알아차리나? 그 정도도? 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못 알아차렸죠. 아니면 가중경찰서나 이런 데서 믿어버렸으니까. 예. 그리고 주변에 본인의 범행을 떠들고 다녔다는 거. 참, 아주 난 안 걸릴 거야. 아주 그냥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남편 장례식에서는 휴대전화 게임하고 웃고 떠들고 호구라 그러고 남편을 이해할 수 없는 여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저는 사형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뭐 그거야 뭐 알아서 하실 일들이고 오늘은 여기까지 좀 정리하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이 얘기를 조금 더 심화시켜서 한번 상황극도 한번 해볼까요?
싫어요? 그러시죠. 예. 알겠습니다. 아, 정말 이분하고 방송이 요즘 어렵네요. 네, 너무 까칠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노영희 뉴스 인사이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영희 뉴스 인사이다 오늘 함께 하셨고요. 사실 오늘 재밌었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꼭꼭 눌러주세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오늘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 저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이슈 3업으로 돌아오겠습니다.